실무 수행 평가. 자, 우리 회사는 뷰티 닥터입니다. 우리 회사는 뷰티 닥터가 되겠고요.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업이래요. 네, 7기가 되겠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수행 과제를 완성하고요. 평가 물음에 답해 주세요. 자, 실무 수행 첫 번째입니다. 기초정보관리 이해. 자, 감독관 확인 번호는 HK4가 되겠습니다. 네, 시작. 자, 첫 번째 문제, 거래처 등록입니다. 네, 거래처 등록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수행과제 먼저 보시죠. 통장을 참고해가지고 거래처 등록을 하세요. 이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거래처 등록을 하세요. 네, 코드 번호는 이걸로 입력하시고, 네, 금융기관, 금융기관이군요. 네, 은행, 하나은행 보통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 계좌를 개설하고 발급을 받은 내용입니다. 요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실무 수행 첫 번째입니다. 네, 실무 수행 첫 번째는 거래처 등록이죠. 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네, 코드를 입력하시고, 네,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통장이죠. 네, 은행이죠. 네, 금융기관 쪽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 네, 금융 탭에다가 들어가셔가지고, 네, 코드 번호, 네,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코드 번호 98005가 되겠고요. 네, 금융기관명은 하나은행 보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나와 있죠. 네, 계좌번호 그대로 입력합시다. 네, 계좌번호 입력했고요. 자, 모범 답안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원래 우측에 상세적인 내용을 원래는 입력을 하셔야 돼요. 네,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계좌 개설점이라고 되어 있죠. 네, 계좌 개설점은 서대문이라고 되어 있죠. 네, 서대문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하나은행이고요. 네, 서대문 지점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예금의 종류는 네, 기업 자유 예금이라고 써져 있죠. 네, 기업 자유 예금이라고 입력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 맞죠? 네, 0번 선택하는 거 맞고요. 이자율 뭐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일 해가지고 2022년도 1월 9일 날 계좌를 개설을 했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 추가 등록을 하래요. 계정 과목 추가 등록. 자, 수행과제에 837번이 있대요. 건물관리비라는 단어에 보시면 현금적유를 추가 등록하세요. 네, 현금적유 요거 그대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 및 추가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숫자, 네, 837번 치시면요, 건물관리비 쪽으로 쭉 내려와질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현금적유가 있고 대체적유가 있는데, 현금적유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네, 현금적유 쪽에다가 5번 해가지고 건물유지비 지급이라고 네,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실무수행 두 번째입니다. 거래자료 입력. 자, 편 1번 보시면 증빙의 이한 전표 입력. 되세요? 네, 거래자를 입력하세요. 사무용품 B라는 단어를 쓰래요. 자료 설명 보시죠.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품을 구입을 했대요. 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뭘로 쓰라고 했어요? 사무용품 B라는 것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 소모품 B죠? 네, 소모성 물품이죠. 네, 소모품 B인데 사무용품 B라는 단어를 쓰라고 했으니까 네, 요거 쓰시면 되겠네요. 네, 비용의 발생 왼쪽 차변에 24,000원 쓰시면 되겠네요. 네, 24,000원. 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쓰시면 되겠죠. 현금 해가지고 얼마? 24,000원 해가지고 요거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3번 왼쪽 차변, 4번 오른쪽 대변 코딩 하셔도 되겠고, 현금만 빠져나갔으니까 출금 전표 이용해 주셔도 되겠네. 날짜는 2월 4일자로 해가지고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실무 수행 두 번째입니다. 거래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날짜는 2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3번 왼쪽 차변 해가지고 사무용품비 24,000원. 4번 오른쪽 되면 현금 24,000원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소모성 물품인데, 네, 사무용품비라는 계정 과목을 따로 쓰고 있나 봐요. 네, 요 단어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 거래가 되겠습니다. 거래자를 입력하세요. 강남 미인에 상품을 판매를 했대요. 네, 분계 처리해보죠.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이죠.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상품 매출. 자, 물건 얼마 판매했어요? 1,400만원 판매를 했네요. 1,400만원. 됐습니까? 금액 받아야 되는데 금액은 언제 받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죠. 아직 못 받았네요.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주된 영업 활동이고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외상 매출금 얼마만큼 받을 권리? 네, 2,400만 원만큼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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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죠.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 누구한테? 강남 미인한테 받아야 될 권리가 생겼죠. 거래처 코드까지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날짜는 3월 22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날짜는 3월 22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외상 매출금 1,400만원, 오른쪽 대면에 상품 매출 1,400만원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네,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거래처 코드 주식회사 강남미인 해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통장 4번의 2항 거래 입력, 거래자를 입력하세요. 자, 날짜, 통장 거래 내용이고 찾은 내용이구나.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차입금이 뭐죠? 돈을 빌린 것이죠. 빌린 거에 대한 이자를 이체해서 지급했다. 이자 준 분계네요. 그렇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이자는 얼마 줬어요? 50만 원. 네,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자 50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얼마가? 네, 50만 원이 빠져나갔죠. 그렇죠? 네,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채권 채무, 예금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예금 통장 어디? 기업은행이고요. 날짜는 3월 26일자로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날짜는 3월 26일자가 되겠고요. 왼쪽 차변에 이자 비용 50만원,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50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기업은행 보통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행과정 4월 16일자 거래를 확인하래요. 4월 16일자 여러분들 회계상 거래 분계 코딩한 거 확인하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해서 정선 일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세요. 이거 정산하는 내용이구나. 4월 16일자 가시면 가지급금이라고 해가지고 코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임시적으로 지급한 금액이죠. 출장선 잘 다녀와 하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 정산하는 문제죠. 자, 임시 단어겠죠. 가지급금. 임시적으로 지급한 금액. 이제 임시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에요. 내용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쵸? 가지급금을 없애버립니다. 가지급금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없애버리죠. 네, 가지급금 얼마? 네, 30만원을 없애버리고요. 이제 임시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내용이 확정이 됐죠. 내용이 어떤 게 확정이 됐죠? 네, 숙박비, 식비, 교통비가 확정이 됐네요. 24만원만큼 썼네요. 네, 출장에 대한 비용, 네, 여비, 교통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네, 여비, 교통비 해가지고 얼마? 네, 25만원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했어요?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면에 현금 써주시면 되겠네. 현금 해가지고 얼마? 네, 5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채권 채무, 예금 통장에도 거래처 코드 입력하는데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홍선주 씨로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4월 18일자 정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4월 18일자로 들어가셔가지고 코딩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4월 16일자로 들어갔습니다. 가지급금이 왼쪽 있죠.
네,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없애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대변으로 없애 주셔야 되겠죠. 네, 4월 18일자 날짜로 왼쪽 차변에 여비 유통비 25만원, 왼쪽 차변에 현금 5만원, 4번 오른쪽 대변 가지급금 30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지급금 같은 경우도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가 되겠고요. 네, 거래자를 입력하세요. 네, 자료 설명 보시면 제1법률사무소에서 외상매출금 회수가 관련돼서 법률 자문을 제공받았대요. 지금 외상매출금 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률 자문에 대한 비용을 지출했네요. 네, 수수료를 계좌이체하였다라는 것이죠. 네, 서비스를 제공받았죠. 네,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았어요.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50만원 써주시면 되겠죠. 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써주시면 되겠네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50만원이 빠져나갔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채권 채무 예금 통장에 대해서 예금 우리은행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날짜는 5월 30일자가 되겠고요. 왼쪽 차변에 수수료 비용 50만원 800번대, 그리고 4번 오른쪽 대변 보통예금 50만원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입력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어를 쓰죠. 네, 6번 문제입니다. 네, 약속어음 수치 거래, 어음을 받았군요. 네, 거래자를 입력하세요. 분계 코딩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회사는 어디 회사? 우리 회사는 뷰티 닥터가 되겠죠. 그렇죠. 네, 뷰티 천국이 이 각서를 써준 것이죠. 네, 250만원 갚겠습니다 라는 각서를 써준 거예요. 6월 10일자 날짜에. 그쵸? 네, 6월 10일자 날짜로 해가지고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상품 외상 판매 대금, 외상으로 판매했다? 외상 매출금이죠. 이 외상 매출금 요거를 어음으로 수치했대요. 입으로 한 거 못 믿겠으니까 각서를 받은 것이죠. 그렇죠? 네, 외상 매출금이 사라집니다. 입으로 한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가 이제 사라집니다. 250만원이 사라지겠고요.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받을 어음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받을 어음 해가지고 얼마? 250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채권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네.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 네, 뷰티 천국한테 받아야 될 돈이 되겠죠. 그쵸? 네, 언제까지 갚겠대요? 네, 9월 10일자에 국민은행 강남 지점에서 갚겠다라고 합니다.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래요. 네, 어음에 대한 정보 있죠? 네, 어음, 현황에 반영해 주세요. F3 눌러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네, 6번 문제입니다. 날짜는 6월 10일자가 되겠고요. 왼쪽 차변에 받을 어음 250만원, 오른쪽 대변에 외상 매출금 250만원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둘 다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시고요. 네, 뷰티 천국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음에 대해서는 어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겠죠. 자금 관리. 자, 저기 쪽에다가 F3키 눌러가지고 어음에 대한 정보를 하단에다가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전자어음이죠. 6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합시다. 어음 번호. 네, 어음 번호 입력해 줬고요. 발행 일자 맞고 만기 일자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 2022년도 9월 10일자로 만기 일자. 그리고 F2 눌러가지고 어디 은행?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고 지점은 강남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지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이 됩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통장 4분의 2형 거래 입력, 거래자를 입력하세요. 샤인스타의 외상품 매출 계약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거래 내역입니다. 네, 계약금을 받은 것이죠. 네, 계약금을 요 날짜에 받았네요. 그렇죠? 네, 분계 처리해 봅시다. 네,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보통예금 쓰시면 되겠네요. 200만원.
자,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선수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네, 선수금. 계약금을 먼저 받았으니까 물건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죠. 네, 물건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네, 채무에 속하죠. 네,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죠. 네, 누구한테 줘야 되죠? 샤인스타한테 물건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고요. 네, 통장에다가도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 통장은 농협은행 통장이 되겠죠. 날짜는 6월 17일자 날짜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날짜는 6월 17일자가 되겠고요. 자, 왼쪽 차변에 보통예금 200만원, 오른쪽 대변에 선수금 200만원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장에다가 거래처 코드, 그리고 선수금, 채권, 채무에다가 네,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8번 문제입니다. 증빙이 이연전표 입력, 거래자를 입력하세요. 6월 30일자. 네, 상반기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옛날에 차량을 취득했겠죠. 취득 이후의 지출, 네,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돼가지고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세금과 관련이 있다.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얼마? 38만 6천이죠. 네, 38만 6천원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얼마? 네, 38,600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 요거는 현금만 빠져나갔으니까 출금전표 사용해도 됩니다. 날짜는 언제 날짜? 네, 6월 30일자로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8번째 문제입니다. 날짜는 6월 30일자가 되겠고요. 왼쪽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38만 6천원 코딩해 주시고 4번 오른쪽 대변 현금 38만 6천원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현금만 빠져나갔으니까 출금전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네, 전표 수정입니다. 네, 전표 수정하래요. 네, 수행과제 3월분 청구서를 참고해가지고 적절하게 수정하세요. 회사는 작성일자로 해가지고 미지급금으로 잡아놨대요. 근데 납부 기한일에 자동으로 이체해서 네, 지급 처리를 하고 있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대요. 네, 통신요금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6월 20일자하고 3월 28일자에 이중으로 기록해놨대요. 잘못 입력한 거죠? 그쵸? 우리는 2월 28일자로 요거 입력하라는 내용이죠. 그쵸? 그러면 3월 28일 거 지워주면 되겠네. 이중으로 저거 했으니까. 그쵸? 네, 3월 28일 거, 네, 요거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네, 실무수행 세 번째 전표 수정입니다. 자, 일단은 2월 28일자 날짜로 가볼까요? 그리고 3월 28일자 날짜로도 가볼게요.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기록을 했죠. 우리는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28일자 요거 코딩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네, 요거를 삭제를 눌러 주시면 2월 28일자 붕괴 처리만 네, 남아 있는 게 올바른 처리가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입력자료의 수정 3월 29일자 거래자료를 참고하래요. 3월 29일자 거래자료를 일단 보셔야 되겠네. 요거 참고해 주시고 4월 15일자에 진열대를 중고로 판매를 했대요. 네, 그에 대한 미수금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이다. 요 내용만 가지고는 모르겠는데요. 네, 4월 15일자로 가시면요. 네, 이게 외상매출금 돼 있을 거예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회사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네, 화장품 판매하는 회사인데 진열대를 판매하네.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미수금이라는 단어로 이거 단어를 이름을 바꿔 주셔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입력 자료 수정입니다. 날짜는 4월 15일자가 되겠고요.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미수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네, 4월 15일자 가시면요. 외상매출금으로 되어 있죠? 네, 외상매출금이 아니죠. 요거 미수금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네, 실무수행 네 번째 결산입니다. 수동결산이 있고 자동결산이 있는데, 요 내용은,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자, 5월 28일자, 요거 내용 살펴보시면, 현금 시제액 불일치로 인해서 현금가 부족으로 처리하였다. 현금가 부족이 뭐죠? 현금이 과하다, 부족하다. 실제 현금하고 장부상 금액하고 안 맞았을 때 쓰는 임시적인 단어겠죠. 12월 30일 날 나와서는 안 되는 임시 단어였습니다. 12월 30일 날 붕괴 처리를 해야 돼요.
그쵸? 만약에 현금가 부족이 왼쪽에 있었다면 오른쪽으로 없애버리고 잡손실. 만약에 현금가 부족이 오른쪽에 있었다면 왼쪽으로 없애버리고 잡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거 5월 28일자 분계 내역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 네, 5월 28일자 분계 내역 확인해 보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으로 넘겨 주셔야 되겠죠. 없애줘야 되니까. 네, 임시 단원을 없애버립니다. 현금과 부족을 없애버립니다. 얼마죠? 네, 10만원을 없애버리고요. 네, 잡스러운 이익, 잡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잡이익 해가지고 얼마? 네, 10만원 이렇게 분계를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현금가 부족은 임시 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없애줘야 되겠습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려고 봤더니 원인을 확인을 했네요. 그렇죠? 확인을 했으니까 이거 뭘로 해야 돼요? 네, 이자 수익이라는 단어를 써야죠.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으면 잡이익이라는 단어를 쓰고, 원인을 밝혀냈네요. 네,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이자 수익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그렇죠? 대여금, 돈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겠죠. 그렇죠? 자, 실무수익 네 번째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단 5월 28일자 날짜로 현금가 부족이 오른쪽에 남아 있죠. 현금가 부족은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없애줘야 돼요. 12월 30일자 날짜로 왼쪽 자변에 현금가 부족 10만원, 오른쪽 대변에 이자 수익 10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으면 잡이익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원인을 밝혀냈기 때문에 해당 계정 과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같은 경우는 자동 결산으로 할 수 있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입력하시면 뭐가 계산이 돼요?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네, 매출원가 계산하시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먼저 마감하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마감을 하시는데, 손익계산서 계산할 때, 기능 모음에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마감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자동 결산으로 풀어볼게요. 전체 메뉴에서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시고 엔터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결산자료 입력은 분계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메뉴가 되겠어요. 우리는 상품 매출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27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매출 원가 금액 계산이 됐고요. 자, 전표 추가 버튼은 꼭 눌러주십시오. 분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분계가 자동적으로 코딩이 될 것이고요. 일반 전표 입력의 12월 30일자 날짜로 다시 한번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버튼 눌러주시면요. 결차, 결대라고 해가지고 결산 분계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감을 해보도록 하죠. 전체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손익계산서 먼저 마감을 해 주셔야죠. 손익계산서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12월 달로 해가지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마진이 나오겠죠. 매출 총 이익까지 계산이 됐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겠고, 영업의 수익 더한 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빼주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겠어요. 이 당기순이익은요, 사장님의 몫에 자본금 쪽에 쏙 들어가겠죠. 기능 모음에서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손익 대체 분계 처리를 해줍니다. 전체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재무상태표 들어갈게요. 당기에 대한 거, 자본금 쪽에 쏙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금액이 들어왔고요. 자본금 사장님의 몫이 늘어났네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의 12월 30일자 날짜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손익 대체 분계가 처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평가 문제 실무 수행 과제입니다. 자,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일단 프로그램 잘 코딩을 하신 다음에 이 문제들 맞춰 주시면 되겠어요. 11번 문제입니다. 금융거래처별로 계좌번호가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어디 가시면 좋겠어요? 계좌번호가 옳지 않은 것은, 이거 거래처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거래처 등록 메뉴 가셔가지고 요거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네. 실무 수행 과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좋을까요? 거래처 등록 메뉴 가시면 좋겠죠.
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서 금융기관 탭 눌러보시면 되겠네요. 네, 국민은행 보통, 우리은행 보통, 하나은행 보통 찾아보시면 되겠죠. 계좌번호가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농협은행 보통 계좌번호가 틀렸습니다. 그 12번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에 현금 적요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적요를 등록하는 메뉴가 있었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가가지고 이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12번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죠. 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가신 다음에 837번 하시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현금 적요 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죠. 네, 3번이 없는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번 문제입니다. 세금과 공과의 금액으로 오른 것은 계정 과목의 금액을 묻고 있죠. 네, 총계정 원장 가시면 되겠어요. 총계정 원장. 물론 일개표, 월개표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총계정 원장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계정 원장은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14번 문제입니다. 월별 현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현금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총계정 원장 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총계정 원장. 15번 문제입니다. 현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4월 18일자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여러분들 이거 일개표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난 일개표로 찾을 거거든요. 물론 일일자금 명세라고 해가지고 격리일보에서도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총계정 원장에서 일개표 쪽에서 아니다, 일개표 쪽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13번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에 금액을 묻고 있어요. 총계정 원장 가시는 게 좋겠죠. 자,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F2 눌러가지고 세금과 공과 817번 찾아보시면요. 자, 발생이 됐다는 말은요. 우리가 비용 처리한다는 것이죠. 분기 처리할 때 왼쪽 차변에다가 기록하잖아요. 네, 월별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네, 정답은 2번 6월달이 되겠네요. 네, 14번 문제입니다. 현금의 잔액을 물어봤죠. 총계정 원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네, 현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잔액 쪽 보셔야 되겠고요. 1월달, 2월달, 5월달, 6월달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 올바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총계정 원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분명히 월별이 아니라 일별로 체크해 주시고요. 4월 18일자로 해가지고 잔액을 조회해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일일 자금 명세 격리일보 쪽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16번 문제입니다. 네, 단어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전 총계정 원장에서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총계정 원장에서 찾아볼 것이고 일개표, 월개표에서도 찾을 수는 있어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이건 카테고리죠. 카테고리. 금액은 얼마인가? 일개표, 월개표에서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18번 문제입니다. 외상 매출 금액 감소액은 얼마인가? 이거 총계정 원장 가셔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요. 계정별 원장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전 총계정 원장에서 찾을 거예요. 네, 16번 문제입니다. 상품 매출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계정 과목에 금액을 묻고 있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으로 저는 들어갈게요. 네, 3월달 거 살펴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분계 처리할 때 오른쪽 대외나 기록하죠. 네, 7,058만 원이 되겠네요. 17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카테고리 금액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개표, 월개표 들어가가지고 네, 3월달이라고 돼 있죠. 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가지고 네, 영업의 비용 네,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네, 영업의 비용 처리한 거 네, 63만 1,000원이 되겠네요. 네, 18번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의 회수 감소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죠. 네, 총계정 원장 들어가겠습니다. 네, 총계정 원장 외상 매출금 들어가시면요. 6월달 거만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가 증가되었다. 왼쪽. 받을 권리가 감소되었다. 오른쪽. 회수가 된 금액이니까 오른쪽 대변 거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저거 기업은행 보통예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여기 거래소 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적금 현황이라고 있었죠? 전 예적금 현황에서 찾아볼 거예요. 네, 거기서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어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카테고리의 네,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의 금액. 아, 이거는 총계정 원장으로 잘 못 찾겠다. 왜? 4번 눌러야 되잖아. 그쵸? 아, 카테고리의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어디 가시면 돼요? 일개표, 월개표 가셔도 되겠고, 네, 손익계산서에서도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네, 19번 문제는 예적금 현황에서 네, 금액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네요. 2,429만 6,160원이 될 것이에요. 20번 문제입니다. 일기표, 월기표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손익계산서에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접대비 금액, 임차료 금액, 수수료 금액, 사무용품비 금액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수수료 비용 금액이 틀렸죠. 네, 21번 문제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발생액 중에서 가장 작은 계정 과목 코드. 아, 카테고리가 나왔네요. 카테고리. 네, 코드 번호까지 물어봤네요. 이거 어디 가시면 돼요? 일개표, 월개표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일개표, 월개표 가서 전 찾아볼 거고요. 손익계산서에서도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네, 22번 여비교통비. 전기에 비해서 증가한 금액. 이거는 손익계산서 가시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는 전기 거하고 단기 거 비교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손익계산서 가시는 게 좋겠네요. 네, 23번 문제도 네, 손익계산서에서 찾을 수 있고요. 아니면 총계정 원장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24번은요. 카테고리 금액을 묻고 있죠. 일개표, 월개표에서 찾을 수 있고요. 손익계산서에도 찾을 수 있어요. 25번 문제는요. 카테고리 금액이 아니라 카테고리 금액이죠. 그리고 계정 과목의 금액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네, 총계정 원장에서 찾을 수 있고 네, 일개표, 월개표에서도 찾을 수 있고 네, 손익계산서에서도 찾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21번이나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 중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의 코드를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서 가장 적은 게 사무용품비네요. 네, 사무용품비에 대한 계정 코드를 알고 싶죠? 네, 더블 클릭 눌러주시면요. 네,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요. 우측 상단에 829번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22번 문제입니다. 전기에 비해서 얼마가 증가되었느냐? 요거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하고 전기 거 비교를 하거든요. 네,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여비유통비라는 단어, 네, 전기하고 단기 구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전기에는 130만원, 단기에는 157만 4,600원이 되겠죠. 네, 23번 문제입니다. 통신비의 금액은 네, 152만 7,110원이 될 것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영업의 수익 금액은 922만 원이 될 것이고요. 25번 문제입니다. 상품 매출 원가는 1억 8,679만 5천 원이 될 것입니다. 네, 26번입니다. 계정 과목에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 가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재무상태표 가시면 돼요. 왜? 12월 말 일자로 우리가 잔액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27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재무상태표 가시는 게 좋아요. 장부 금액을 물어봤죠? 네, 받을 어음의 장부 금액을 물어봤어요. 받을 어음 금액에 그 밑에 차감 계정 있죠?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이 있죠? 그걸 빼야지 장부 금액이 나오잖아요. 감가상각도 마찬가지죠. 어떤 비품이라는 자산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빼준 다음에 장부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재무상태표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의 금액, 총계정 원장 가셔도 되겠고 재무상태표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29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네, 선수금의 금액은 얼마인가? 재무상태표 가시면 되겠네. 30번 문제, 재무상태표라고 나와 있죠. 그럼 재무상태표 꼭 가세요. 네, 계정 과목의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가셔도 되겠고 총계정 원장에서도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26번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의 금액을 묻고 있는데 저는 재무상태표 한번 들어갈게요. 총계정 원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분명히. 네, 미수금이라는 잔어의 잔액 3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27번 문제입니다. 받으러움의 장부 금액을 묻고 있죠. 네, 받으러움 그리고 대손 충당금 뺀 금액인 3,400만 원이 정답 처리가 될 것이에요. 28번 문제입니다. 미지급금의 잔액은 5,977만 1,200원이 될 것이에요.
29번 문제입니다. 선수금의 잔액은 435만 원이 될 것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금, 네, 금액은 2번이 되겠죠. 자, 평가 문제 회계정보 분석입니다. 31번 문제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래요. 네, 작년도 거 물어봤군요. 작년도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금액을 찾아내시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정답은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네, 31번 문제입니다. 전기 거 재무상태표 조회해 보시면 되겠죠. 네, 재무상태표 들어가셔가지고 단기가 아닌 전기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동자산 금액 확인해 주시고 유동부채 금액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계산한 결과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이에요. 네, 3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조회를 하래요. 작년도 거 물어봤어요. 작년도 영업이익 찾으시고 작년도 매출액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이 계산에 의해서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6%가 되겠네요. 네, 3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보시면 되겠죠. 손익계산서 그리고 전기 거 살펴보라고 했어요. 영업이익하고 매출액 네,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영업이익 금액 확인했고요. 그리고 매출액 금액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이에요.